반갑습니다.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62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투자의 보물 지도를 해독하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해안 시대라고 하죠. 서해안 시대. 당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공업지구는 송산면, 현대제철이 주력 사람이죠. 두 번째, 공업 및 주거지는 합덕업, 우강면, 순성면, 그래서 3개의 면입니다. 주거지는 신평면, 우강면, 연천면, 당진업, 송악면, 해서 5개의 면이고요. 충남의 일개 시군 지역 땅값이 수도권 못지않게 비쌉니다. 당진의 요지는 이미 고수들이 선점을 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 꾸준히 연구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진시. 경기도 광주시는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서 땅값이 이미 많이 상승했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서 외지인들의 땅 매입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전면 해제된 39개 마을 61만 평을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했습니다. 도청면 방도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자연 보전 1권역으로 묶여있고 또 별당호 수질 보전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개발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신개발지로는 장지동, 광주역 일대 7만 평이고 상업 숙박 기능 갖춘 복합 역세권입니다. 또 곤지암역 일대 3만 6천 평은 상업 숙박 가능한 기능을 갖춘 복합 역세권. 오포 추자리 일대 5만 4천 평은 주거단지로서 오포 매산리 일대 15만 평도 주거단지, 장지동 일대 18,000평도 주거단지. 오포는 분당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지요. 다음 세종시 2030년 인구 목표가 80만 명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행정도시, 상생도시, 교류도시, 자족도시, 친환경도시로서 주요 목표는 첫째, 휴양, 레저, 관광 특화 및 신산업 육성, 그리고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기능 강화, 세 번째, 첨단 산업, 물류 중심 도시 육성, 네 번째, 백제 문화 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산업벨트 구축, 다섯 번째,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연계 및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2의 서울이 되고 있죠. 장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평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진시와 더불어서 서해안 시대의 요충지입니다. 2035년까지 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 기본계획에 볼 것 같으면 1도심을 고득,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는 120만 평의 100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고득지구. 또 3부도심으로 송탄, 남평택, 안중이 있고 3지역 중심으로 진입, 팽성, 청곡 지역이 있습니다. 팽성은 세계 최대 규모 초현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군 기지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2035년
20만 명 도시라 했는데 기본 계획은 3도심지역 송탄, 남평택, 고덕지구, 2부도심, 안중과 포성지구, 3지역 중심, 진이면 진이, 팽성, 청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가와 예정용지를 말씀드립니다. 시가와 예정용지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는 중심지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시내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시가와 예정용지입니다. 파주시는 백성리, 부곡리, 봉서리, 문산읍, 운천리, 당동리, 선유리, 내포리, 원로면은 덕원리, 영태리, 교화읍은 신촌리, 금촌동, 또 탄현면은 금성리, 또 중심 상업지역은 단연 운정역 입대가 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600만 평 분당급 신도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고양시는 일산, 동구, 문봉동, 설문, 덕양군은 대유동, 지초 이렇게 남북 교류가 되면서 파주시하고 고양시 남북 교류에 최고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두 개 시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오포 45번 국도 좌우측이 유망하고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에서 제외된 운중동 또 판교 신도시 서척 운중동 아래 남쪽 지역이 유망합니다. 부천시는 오정구, 내동, 오정동, 박천, 내장 일원, 용인시는 모현면 초구리, 대감면은 용천리, 남산면은 복명리, 원산면은 중릉리, 이도면은 덕성리, 양지면은 양지리, 포고급은 금어리, 이천시는 호범면 유산리, 신금면 일원, 마장면 일원이 유망한 지역입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진벌, 팔야리, 지금동, 화도읍은 가곡리, 창현리, 오남읍은 양지리, 진접읍은 팔야리, 진근읍은 송릉리. 다음 인천시 오류동과 왕길동이 유망합니다. 다음 김포시는 고천면 전호리, 풍곡리, 신곡리, 대곳면은 성마리, 송마리, 월곡면은 갈산리, 통진읍은 고정리, 양촌면은 마산리 유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불러드린 지역은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개발 방향, 도시 지표, 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 인구 배분 계획, 토지 이용, 교통, 통신화, 공공시설, 산업개발 환경, 공원 녹지 계획, 행정 재정 계획 등 포함한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침반으로 활용됩니다. 신설 전철 역사가 입성하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하중역, 매화역, 광명시 신안산선 광명역, 월판선 광명역, 평택시는 안중역, 창내역, 당진시는 합덕역, 원주시는 서원주역, 강릉시는 남강릉역, 문경시는 문경역, 청주시는 북청주역, 군산시는 대야역, 신설 12개 여기 투자 지역으로서 유망한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도로 중심이 아니고 KTX 전철역 중심으로 바뀝니다. 경기도 시흥시로 큰 돈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뭉칫돈이 시흥으로 대거 몰리는 이유는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시흥 장년동 트리플역인 시흥시청역 일대 토지는 거의 완판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LH에서 분양하는 사업부지는 500대 1의 경쟁률을 찍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요 호재거리는 첫째, 부채가 제로입니다. 시흥시가. 두 번째,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고, 세 번째,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조성되었고, 네 번째,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다섯 번째, 인구 증가세가
2020년까지 70만 명을 돌파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교통 호재가 있으며 복합 쇼핑몰도 조성되고 계속되는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돈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패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 첫째,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은 종작 돈 모으기부터 하는 겁니다. 1등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해답은 결국 부동산 투자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이 주장한 말입니다. 아프니까 청년이지 아프니까 중년은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 지금도 많은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만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는가? 해답은 결국 부동산 투자입니다. 2025년까지 개통되는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과 연장선과 신분당선, 수인선, 월판선, 신안산선, 서해안 복선 전철, 수원 인덕원선 등 전철 라인은 경기도의 2차 경계층인 인천,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김포 등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케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의 광역 중심과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액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땅 한 필지는 좋은 집 몇 채보다도 투자 수익면에서 더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토지는 중장기 투자임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정도 내다보는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이 찍은 것을 주목하라. 대개 모든 개발 예정지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방치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땅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세 끼고 월세에 살면서 집 사들이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거주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자가, 두 번째 전세, 셋째 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가가 3억인 집을 전세가 2억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세가 최고의 이익이 됩니다. 왜냐? A, B, C가 있는데 A, C는 담보대출 70%를 끼고 집을 사서 자기 돈 9천만원을 사용한 사람, 또 B, C는 전세 대출 70%를 받아서 6천만원을 묶어 놓았고 1억 4천하고 6천원하고 다음에 2억이 됩니다. 2억짜리 전세에 들어갔고, C, C는 월세 보증금 쪽으로 2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남은 돈을 볼 것 같으면 A, C는 1천만원, B, C는 4천만원, C, C는 8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한 C, C는 남은 8천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한 채당 1,000만원씩을 들여서 8채의 집을 매입하였고, A씨는 1,000만원으로 우량 주식을 매입하였고, B씨는 4천만원을 적금에 투자했습니다. 2년 후에 누가 가장 크게 수익을 냈을까요? 답은 C씨입니다. 2년간 집값이 2천만원 올랐다고 가정하면 C는 집 8채를 갖고 있음으로써 총 1억 6천을 벌었고 8천만원을 투자했으니 수익률은 200%입니다. A씨도 집값은 올랐으나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어서 2천만원 밖에 못 받고,
주식은 그동안 운이 좋아서 500만원이 상승했으나 총 수익은 2,5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B씨는 2년간 묶어놓은 전세금 6천만원은 그대로이고 적금에 투자한 4천만원은 기껏해 이자가 100만원 밖에 안 붙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시 B씨는 1억을 갖고도 손해를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같은 1억을 갖고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퇴보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단돈 1,000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개 사들여서 이익을 내지만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수억을 갖고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작 전세금으로 묶어놓는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B씨와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쌈짓돈 1,000만원을 갖고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만들어서 부자로 나가는 길에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역채권 토지에 분산 투자할 경우 불과 3년 내지 5년 만에 5년간만 묻어놓고도 10배 내지 20배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최고의 수익률은 주택이 아니라 수도권 전철 역세권 토지 투자라고 감히 권유해드립니다. KTX 전철역과 일반 전철역이 무려 4개 내지 5개 한꺼번에 들어가는 노선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최고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에 의거해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상업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상업지가 되면 최고 평당 8천 내지 1억이 되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하 주거지만 되어도 10배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으니까 소액으로 얼마든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 수도권 전철 역세권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연장선에 투자하자. 서울 지하철 연장선 5호, 7호, 8호, 9호선에 4개의 노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5호선 연장선은 강일, 미사, 덕풍역, 7호선 연장선은 산곡, 성남역, 이렇게 지금 유명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선은 구리역, 진건역, 9호선 연장선은 삼전 사거리역, 삼전역, 신상일역, 양정역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9호선 연장선은 입지 규모 전망면에서 가장 우수한 만큼 투자 가치도 가장 높습니다. 모든 사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마다 투자 시점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신안산선 월고 판교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개통이 되는데 95% LH 전세 대출 역활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을 잘 빌려 투자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금융의 중요성, 정부는 파리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하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현명한 투자자는 규제장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전세를 10분 활용하는 것,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1금융권이 기준했을 때 전세금 80%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전세 대출 상품 중에서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LH공사에서 제공하는 LH 전세자금 대출로서 한도는 95%입니다. 19분. 그래서 LH 전세 대출 자금을 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집주인과 임차인, LH공사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점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투자법입니다. 앞으로 주택 투자자는 은행과 거래하는 대신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지담보대출은 정부 대책에서 빠졌으므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아파트 투자는 은행 융자가 어려우니까 예전 투자 방법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은 토지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는 용도별 차이가 큽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공시지가 기준 60%까지, 임야, 논밭 따라 이런 지역은 대출한도 모두 다릅니다. 임야는 70%, 농지는 80%, 20분. 실제로 공시지가의 80%까지만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 당진시, 광주시, 세종시, 평택시 토지 기본 도시 기본 계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망지역 시가와 예정용지를 소개해 드렸고 10개시입니다. 파주시외 10개시, 또 신설 전철역사가 입성한 지역 시흥시외 9개시, 또 신설 12개 전철역 들어설 곳을 소개해 드렸고, 소액 토지 투자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월세가 최고의 이익이 된다. 또 서울 지하철 연장선, 또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화성 국제 테마역까지, 테마파크역까지 신안산선, 월판선 신설 역세권을 추진해 드렸고, 앞으로 수서 역세권과 광명 역세권의 양대 축이 복합 환승역으로서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62회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